오늘은 많은 시니어 남성분들이 혼자 고민하시는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바로 밤마다 화장실에 가느라 잠을 설치고 소변 줄기가 약해져서 자존감이 떨어지는 전립선 문제입니다. 이것은 특정 누군가의 실제 경험담이 아니라 제가 재활운동을 지도하면서 만난 일반적인 패턴을 바탕으로 재구성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께 작은 위로와 실마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영상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정우 씨는 올해 66입니다. 은퇴 후 소박한 일상을 살아가는 평범한 아버지입니다. 아내와 함께 작은 아파트에서 지내며 가끔 손주를 돌보고 주말에는 친구들과 가벼운 산책을 즐기는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몇 달 동안 정우 씨의 밤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밤 11시에 잠자리에 들면 새벽 1시쯤 첫 번째로 눈이 떠집니다. 화장실에 가야 한다는 신호 때문입니다. 일어나서 화장실을 다녀오면 새벽 3시쯤 또 깹니다. 그리고 5시쯤 세 번째로 일어나면 그때부터는 다시 잠들기가 어렵습니다. 이런 패턴이 한두 달이 아닙니다. 밤마다 서너 번씩 깨다 보니 낮에도 피곤합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몸은 무겁고 머리는 맑지 않고 하루 종일 졸음이 쏟아집니다. 예전에는 아침에 일어나면 상쾌했는데 이제는 잠을 자고 일어나도 피곤합니다. 화장실에 가서도 문제입니다. 소변 줄기가 예전처럼 시원하게 나오지 않습니다. 가늘게 나오다가 끊기고 또 조금 나오다가 끊기는 느낌입니다. 마치 스프레이처럼 튀기도 합니다. 서 있는 자세에서 변기를 제대로 맞추는 것조차 어려워졌습니다. 다 나온 것 같아서 일어나려고 하면 또 조금 더 나옵니다. 이 잔뇨감은 하루 종일 정우 씨를 따라다닙니다. 화장실을 다녀와도 시원하지 않고 몇 분 후에 또 가고 싶은 느낌이 듭니다. 실제로 가면 별로 나오지 않는데도 말입니다. 그리고 가끔은 속옷에 소변이 조금씩 묻어나옵니다. 찔끔거림이라고 해야 할까요? 정우 씨는 이것이 가장 부끄러웠습니다. 66살 된 남자가 소변 조절도 제대로 못한다는 사실이 자존심을 무너뜨렸습니다. 정우 씨는 친구들에게 이 이야기를 꺼내봤습니다. 그런데 친구들도 비슷한 경험을 하고 있었습니다. 나이 들면 다 그렇지 뭐. 우리 아버지도 그랬었어. 이런 말들이 돌아왔습니다. 정우 씨는 그 말에 조금 위로받으면서도 한편으로는 더 체념하게 되었습니다. 아, 이게 나이 탓이구나. 어쩔 수 없는 거구나. 그렇게 생각하며 살아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몸은 점점 더 불편해졌습니다. 그리고 마음도 점점 더 위축되었습니다. 정우 씨의 일상은 화장실을 중심으로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장시간 운전이 불가능해졌습니다. 고속도로를 타면 1시간마다 휴게소를 들러야 했습니다. 외출할 때는 화장실 위치부터 확인했습니다. 영화관에 가면 영화가 시작한 지 30분도 안 돼서 자리를 비워야 했습니다. 식당에서 식사할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한참 먹다가 화장실을 가야 했고 돌아오면 음식이 식어 있었습니다. 친구들과 만날 때도 늘 불안했습니다. 혹시 또 화장실에 가야 하면 어쩌나 하는 불안이 먼저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소변 줄기가 약해지면서 변기를 맞추는 것도 어려워졌습니다. 스프레이처럼 튀는 소변 때문에 바닥이 젖기도 했습니다. 집에서는 그나마 괜찮지만 공중화장실에서는 더 신경이 쓰였습니다. 뒷사람이 들어와서 바닥이 젖은 것을 보면 어쩌나 하는 걱정도 생겼습니다. 속옷 냄새도 신경 쓰였습니다. 찔끔거림 때문에 속옷이 자주 젖었고 그때마다 냄새가 날까봐 걱정했습니다. 정우 씨는 외출할 때
속옷을 여벌로 챙기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변화는 가족 관계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아내와 대화가 줄어들었습니다. 아내는 걱정하는 눈빛으로 정우 씨를 바라봤지만 정우 씨는 그 눈빛이 오히려 부담스러웠습니다. 자신이 약해 보이는 것 같아서 싫었습니다. 감정도 예민해졌습니다. 사소한 일에도 울컥하고 짜증이 났습니다. 손주를 돌보는 시간에도 집중이 안 되고 금방 피곤해졌습니다. 친구들과의 약속도 점점 피하게 되었습니다. 화장실 때문에 불편한 상황을 만들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정우 씨에게 가장 힘든 것은 심리적 굴욕감이었습니다. 소변 하나 시원하게 못 보는 남자가 됐구나. 이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자신을 탓하고 억울해하고 화가 났습니다. 남자로서의 자존감이 무너지는 느낌이었습니다. 몸이 말을 듣지 않는다는 것, 그것도 가장 기본적인 배설 기능조차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것이 너무나 참담했습니다. 정우 씨가 겪고 있는 이 문제는 단순히 나이 탓만은 아닙니다. 물론 나이가 들면 전립선 조직이 자연스럽게 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전립선은 방광 바로 아래에 있는 호두 크기의 기관으로 요도를 둘러싸고 있습니다. 이 전립선이 나이가 들면서 조직이 단단해지고 커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50대 이후 남성의 절반 이상이 전립선 크기 증가를 경험한다고 합니다. 전립선이 커지면 요도를 압박하게 되고 이것이 소변 배출을 방해합니다. 마치 바늘 구멍으로 물이 나오듯 소변줄기가 가늘어지고 힘이 약해집니다. 또한 전립선이 방광을 자극해 방광이 예민해지는 경향도 있습니다. 그래서 소변이 조금만 차도 화장실에 가고 싶은 신호가 옵니다. 특히 밤에는 이 신호가 더 자주 옵니다. 하지만 전립선 크기만이 문제의 전부는 아닙니다. 60대 이후 남성은 하복부와 골반저 근육이 급속히 감소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골반저근은 방광과 전립선을 지지하고 배뇨를 조절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 근육이 약해지면 배뇨 조절 능력이 떨어집니다. 또한 오래 앉아있는 생활은 하체 혈류를 떨어뜨립니다. 혈류가 떨어지면 전립선 주변 조직에 산소와 영양분이 제대로 공급되지 않고 이것이 전립선 기능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일부 연구에 따르면 하루에 8시간 이상 앉아있는 남성은 그렇지 않은 남성에 비해 배뇨 문제를 겪을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생활 습관도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카페인은 방광을 자극하고 소변 생성을 촉진합니다. 밤늦게 물을 많이 마시면 야간 배뇨가 증가할 수 있습니다. 과음은 방광 기능을 일시적으로 떨어뜨립니다. 짠 음식은 수분 저류를 유발해 방광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스트레스와 수면 부족도 전립선 건강에 영향을 줍니다. 만성적인 스트레스 상태에서는 골반 주변 근육이 긴장하고 이것이 배뇨 문제를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많은 시니어 남성분들이 겪는 배뇨 문제는 사실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입니다. 방광이 긴장하기도 하고 전립선이 요도를 압박하기도 하고 골반저 근육이 약해지기도 합니다. 이 모든 것이 섞여서 정체 모를 불편이 됩니다. 그래서 단순히 전립선만의 문제로 보기보다는 전체적인 골반 건강의 문제로 봐야 합니다. 정우 씨는 문득 옛날 생각이 났습니다. 40대, 50대 때 그는 정말 열심히 일했습니다. 야근도 많았고, 운전도 많이 했고, 회의도 많았고, 술자리도 많았습니다. 그때는 몸이 아직 버텨줬기 때문에 괜찮다고 생각했습니다. 가끔 친구들과 농담으로 말하곤 했습니다. 우리 몸이 언젠가 이 빚을 갚으라고 청구하겠지. 그 말이 이제 현실이 된 것입니다. 그때의 무시는 지금의 고통으로 돌아왔습니다.
은퇴 후 정우 씨의 삶은 크게 달라졌습니다. 매일 출근하던 생활이 사라지고 집에서 보내는 시간이 늘어났습니다. 걷는 시간이 줄어들고 앉아있는 시간이 크게 늘어났습니다. TV를 보거나 컴퓨터를 하거나 책을 읽는 시간이 대부분이었습니다. 하복부 근육, 엉덩이 근육, 골반저 근육이 서서히 약해지는 과정을 정우 씨는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몸은 조용히 변하고 있었지만 그는 그것을 인식하지 못했습니다. 정우 씨 세대 남자들은 참는 것을 배웠습니다. 힘들어도 참고, 아파도 참고, 불편해도 참는 것이 강한 남자라고 배웠습니다. 남자는 아프다는 말하지 말라는 문화 속에서 자랐습니다. 하지만 이제 와서 돌이켜보니 그 참음이 오히려 몸을 망친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몸은 신호를 보냅니다. 지금 쉬어야 한다. 지금 움직여야 한다. 지금 변화가 필요하다는 신호를 보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신호를 무시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대가를 지금 치르고 있는 것입니다. 어느 날 저녁 정우 씨는 우연히 TV에서 건강 다큐멘터리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 프로그램에서 골반저 근육 약화가 배뇨 문제에 영향을 준다는 설명이 나왔습니다. 정우 씨는 그 순간 무언가 번뜩이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날 밤 정우 씨는 오랜만에 스마트폰을 켜고 검색을 시작했습니다. 전립선, 골반적은 배뇨 문제에 대한 정보를 찾아보았습니다. 그리고 알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단순히 전립선 크기만이 아니라 근육, 혈류, 습관, 그리고 몸 전체의 균형이 무너진 것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정우 씨는 깨달았습니다. 문제는 전립선 자체가 아니라 근육과 혈류와 습관과 부교감 신경 시스템의 붕괴였다는 것을 말입니다. 전립선은 그저 그 결과로 나타난 증상일 뿐이었습니다. 이 깨달음은 정우 씨에게 작은 희망을 주었습니다. 만약 문제가 전체 시스템의 붕괴라면 시스템을 다시 세우면 되는 것이 아닐까? 그렇다면 나도 무언가 할 수 있는 것이 있지 않을까? 정우 씨는 마음속으로 물었습니다. 이 나이에 몸이 변하긴 할까? 하지만 마음 한편에서는 작은 의지가 살아났습니다. 적어도 시도는 해봐야 하지 않을까? 이대로 포기하고 살 수는 없지 않을까? 그날 밤 정우 씨는 오랜만에 결심했습니다. 인생 후반전의 첫 도전을 시작하기로 말입니다. 정우 씨는 첫 주에 가장 기본적인 것부터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앉는 시간을 줄이는 것이었습니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40분 이상 연속으로 앉아 있으면 하체 혈류가 떨어지고 골반 주변 근육이 긴장한다고 합니다. 정우 씨는 타이머를 맞춰놓고 40분마다 일어나서 몸을 움직였습니다. 일어나서 엉덩이를 좌우로 흔들고 고관절을 가볍게 돌렸습니다. 무릎을 제자리에서 들어올리며 혈류를 순환시켰습니다. 이 작은 움직임만으로도 하체가 조금씩 깨어나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2주차에는 골반저 근육을 자극하는 연습을 시작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골반적은 운동이라고 하면 케겔 운동을 떠올립니다. 하지만 정우 씨가 알게 된 것은 무조건 힘을 주기보다 먼저 힘을 빼는 감각을 배워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골반저근이 과도하게 긴장해 있으면 오히려 배뇨 문제가 악화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먼저 이완하는 감각을 배우고 그 다음에 수축하는 감각을 배워야 합니다. 정우 씨는 누운 자세에서 무릎을 세우고 천천히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숨을 내쉬면서 골반 바닥이 자연스럽게 이완되는 느낌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다시 숨을 들이마시면서 골반 바닥이 살짝 들어 올려지는 느낌을 느꼈습니다. 이것을 반복하면서 정우 씨는 점점 골반저근을 의식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감각이 거의 없었지만 며칠 지나면서 점점 살아나는 것을 느꼈습니다.
3주차에는 걷기 방식을 바꿨습니다. 단순히 많이 걷는 것이 아니라 하체 근육을 활성화하는 방식으로 걷기 시작했습니다. 짧고 정확한 보폭으로 걸었습니다. 발 뒤꿈치부터 착지하고 발바닥 전체로 체중을 옮기고 발가락으로 밀어내는 동작을 의식하며 걸었습니다. 이렇게 걸으면 엉덩이와 허벅지 뒤쪽 근육이 활성화되고 골반 주변 혈류가 개선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루 30분 이 방식으로 걷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근육이 아팠지만 며칠 지나면서 몸이 적응하기 시작했습니다. 4주차에는 밤중 배뇨를 줄이는 생활 습관을 만들었습니다. 오후 6시 이후에는 물을 조금만 마셨습니다. 저녁 식사 후에는 카페인이 들어간 음료를 피했습니다. 자극적이고 짠 음식도 줄였습니다. 잠들기 2시간 전에는 스마트폰과 TV를 끄고 가벼운 스트레칭을 했습니다. 이완 루틴을 만들어 부교감신경을 활성화시켰습니다. 부교감신경이 활성화되면 몸이 이완되고 방광도 안정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스트레스를 관리하는 방법도 찾았습니다. 명상은 아니더라도 조용히 앉아 호흡에 집중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것만으로도 마음이 조금 가라앉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4주가 지나면서 정우 씨는 작은 변화들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배뇨 간격이 조금씩 늘어났습니다. 예전에는 1시간에 한 번씩 화장실을 갔는데 이제는 2시간 정도는 괜찮았습니다. 소변 줄기도 예전보다 조금 안정되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완전히 회복된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악화되지는 않았습니다. 밤에 깨는 횟수도 줄어들었습니다. 예전에는 서너 번 깼는데 이제는 한두 번 정도만 깹니다. 그리고 한 번 깨도 금방 다시 잠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잔뇨감도 조금 줄어드는 날들이 생겼습니다. 화장실을 다녀오고 나면 예전보다 조금 더 시원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 정우 씨는 화장실에서 소변을 보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소변이 예전보다 훨씬 시원하게 나온 것입니다. 줄기도 조금 굵어진 것 같았고 힘도 실린 느낌이었습니다. 그 순간 정우 씨는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이렇게 작은 것이 이렇게 감동적일 수 있다니. 소변 한번 시원하게 보는 것이 이렇게 소중한 일이었다니. 그동안 당연하게 여겼던 것들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깨달았습니다. 그날 정우 씨는 안도감과 함께 자기 회복의 느낌을 받았습니다. 내 몸은 아직 끝나지 않았구나. 내 몸은 아직 배울 수 있구나. 이 깨달음이 그에게 큰 힘이 되었습니다. 몸이 조금씩 나아지면서 정우 씨의 마음도 달라졌습니다. 짜증과 예민함이 줄어들었습니다. 아내와 대화하는 시간이 늘어났습니다. 어느 주말 아침 정우 씨는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오늘 같이 산책할까요? 아내는 놀란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사람은 오랜만에 함께 공원을 걸었습니다. 걸으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정우 씨는 그동안 자신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그리고 이제 조금씩 나아지고 있다는 것을 아내에게 털어놓았습니다. 아내는 정우 씨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당신이 다시 웃는 모습을 보니 나도 기뻐요. 그 말이 정우 씨의 가슴을 따뜻하게 만들었습니다. 정우 씨는 깨달았습니다. 전립선 문제는 남성성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말입니다. 그것은 단지 몸의 변화일 뿐이고 그 변화에 어떻게 대응하느냐가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내 몸을 다시 배우는 과정이었다. 정우 씨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 그는 자신의 몸을 더 이해하게 되었고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존엄을 회복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전립선 문제나 배뇨 문제는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 몸이 보내는 조용한 신호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잘못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변화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신호를 어떻게 읽고 어떻게 대응하느냐입니다. 체념하고 포기하는 대신 몸을 이해하고 변화를 시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정우 씨처럼 오랫동안 불편함을 참아온 분들께 전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몸은 아직 배울 수 있습니다. 근육은 다시 강화될 수 있고, 혈류는 다시 개선될 수 있고, 습관은 다시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앉는 시간을 줄이고, 골반저 근육을 자각하고, 올바른 방식으로 걷고, 생활 습관을 조절하면 됩니다. 이 모든 것이 어렵지 않습니다. 다만 꾸준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은 제가 실제로 많은 시니어 남성분들과 재활운동을 함께하면서 경험한 일반적인 개선 과정입니다. 물론 개인차가 있고 증상이 심하거나 오래 지속되는 경우에는 반드시 의료 전문가와 상담하셔야 합니다. 저는 의사가 아니므로 진단이나 처방을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운동 전문가로서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여러분의 몸은 나이가 들어도 변화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육은 다시 강해질 수 있고 골반 건강은 다시 회복될 수 있습니다. 포기하지 마시고 오늘부터 작은 변화를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우는 알았습니다. 늙었다고 해서 배움을 멈출 필요는 없다는 것을 말입니다. 몸은 기억하고 다시 배웁니다. 지금 우리는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위로와 실마리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이번 이야기에서 다룬 전립선 및 배뇨 문제와 관련된 시니어 남성 공감 증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밤중에 서너 번 이상 화장실에 가느라 잠을 설치는 증상 전립선이 커지거나 방광이 예민해지면서 야간 배뇨가 증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것은 수면의 질을 떨어뜨리고 낮 시간 피로를 증가시킵니다. 2. 소변줄기가 약해지고 힘이 없는 증상 전립선이 요도를 압박하면 소변줄기가 가늘어지고 힘이 약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마치 스프레이처럼 튀기도 합니다. 3. 소변을 봐도 시원하지 않은 잔뇨간 방광이 완전히 비워지지 않는 느낌이 드는 것은 전립선의 압박이나 방광, 근육의 기능 저하와 관련이 있을 수 있습니다. 4. 소변이 찔끔거리며 속옷에 묻어나는 증상 배뇨 후에도 소변이 조금씩 새어나오는 것은 골반저근의 약화나 요도, 압박과 관련이 있을 수 있습니다. 5. 화장실 가는 빈도가 늘어나고 외출이 불안한 증상 방광이 예민해지면 소변이 조금만 차도 화장실에 가고 싶은 신호가 옵니다. 이것은 일상생활을 위축시키는 주요 원인 중 하나입니다. 전립선 건강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음식들을 소개합니다. 이것은 진단이나 처방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전립선과 비뇨기 건강에 도움이 된다고 알려진 음식들입니다. 1. 토마토에는 라이코펜이라는 항산화 성분이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일부 연구에 따르면 라이코펜이 전립선 건강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토마토는 익혀 먹으면 라이코펜 흡수율이 높아집니다. 2. 호박씨에는 아연과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합니다. 아연은 전립선 조직의 건강 유지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루 한 줌 정도 섭취하면 좋습니다. 3. 녹차에는 카테킨이라는 항산화 성분이 들어있어 전립선 건강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하루 두세 잔 정도 마시되 저녁에는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4. 고등어, 삼치, 연어 같은 생선에 들어있는 오메가-3 지방산은 염증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일주일에 두세 번 정도 섭취하면 좋습니다. 5. 브로콜리, 콜리플라워, 양배추 같은 십자화과 채소는 항산화 성분이 풍부해 전립선 건강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6. 두부, 된장,
청국장 같은 콩 발효식품은 식물성 에스트로겐이 들어있어 전립선 건강에 도움이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7. 수박에는 라이코펜과 시트룰린이 들어있어 혈류 개선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8. 카페인, 알코올, 매운 음식, 짠 음식은 방광을 자극하고 전립선에 부담을 줄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전립선 건강과 골반적은 강화에 도움이 되는 운동을 소개합니다. 이것은 의학적 처방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권장되는 운동 방법입니다. 1. 앉는 시간 줄이기. 40분마다 일어나서 엉덩이를 좌우로 흔들고 고관절을 가볍게 돌리고 무릎을 제자리에서 들어 올립니다. 이것만으로도 하체 혈류가 개선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2. 골반적은 이완 및 수축 운동 10회. 3세트. 누운 자세에서 무릎을 세우고 천천히 숨을 들이마십니다. 숨을 내쉬면서 골반 바닥이 자연스럽게 이완되는 느낌을 느낍니다. 다시 숨을 들이마시면서 골반 바닥이 살짝 들어 올려지는 느낌을 느낍니다. 과도하게 힘을 주지 말고 자연스러운 수축과 이완을 반복합니다. 3. 하체 활성화 걷기. 하루 30분 짧고 정확한 보폭으로 걷습니다. 발 뒤꿈치부터 착지하고 발바닥 전체로 체중을 옮기고 발가락으로 밀어내는 동작을 의식하며 걷습니다. 이렇게 걸으면 엉덩이와 허벅지 뒤쪽 근육이 활성화되고 골반 주변 혈류가 개선됩니다. 4. 고양이 마이너스 소 자세 10회. 네 발 기기 자세에서 숨을 들이마시며 등을 아래로 내리고 고개를 들어 올립니다. 숨을 내쉬며 등을 위로 둥글게 말고 고개를 숙입니다. 이 동작은 척추와 골반의 유연성을 높이고 골반 저근의 움직임을 자연스럽게 만듭니다. 5. 브릿지 자세 10회. 3세트 누운 자세에서 무릎을 세우고 엉덩이를 위로 들어 올립니다. 이때 숨을 내쉬면서 골반 저근도 함께 수축합니다. 5초간 유지하고 천천히 내려옵니다. 이 운동은 엉덩이, 허리, 골반 저근을 모두 강화합니다. 6. 스쿼트 812에 3세트 의자를 뒤에 두고 앉았다 일어나는 동작으로 시작합니다. 허벅지와 엉덩이 근육을 강화하면 골반을 지지하는 힘이 커지고 전립선 주변 혈류도 개선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7. 복식호흡 5분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쉬는 복식호흡은 스트레스 호르몬을 낮추고 골반 주변 긴장을 풀어주는 데 도움이 됩니다. 중요한 것은 꾸준함입니다. 하루 10분이라도 매일 하는 것이 일주일에 한 번 1시간 하는 것보다 효과적입니다. 몸은 꾸준함을 기억합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전립선 문제와 배뇨 문제는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 몸이 보내는 신호라는 것을 기억해 주세요. 중요한 것은 자신의 몸에 맞는 방법을 찾고 꾸준히 실천하는 것입니다. 만약 증상이 심하거나 오래 지속된다면 반드시 의료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의사가 아니므로 진단이나 처방을 할 수 없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은 일반적인 건강 정보와 운동 가이드일 뿐입니다. 혹시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